자, 그럼 여러분들 23번까지는 됐고요. 자, 넘어가 보죠. 넘어가 보죠. 여러분들 조금 순서를 조금만 바꿔서 30번을 먼저 가볼게요. 75페이지에 있는 30번 가보죠. 30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자, 근데 문제를 풀려고만 노력하지 말고요. 문제가 상황이 뭐냐, 그래서 문제에서 뭘 요구하느냐, 이거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풀려고만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상황도 이해가 안 가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니까 자꾸 어긋나죠. 자, 30번에서는 그림과 같이 빗면 위의 점 O에서, 자, 빗면 위에, 근데 빗면이 있나 봐, 이렇게. 빗면 위의 점 O에서, 여기라고 칩시다, O를. O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 물체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 거기 보시면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라고 써 있거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구 자체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원래. 그런데 문제에서는요, 허투루 써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라는 표현이라든가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왜 줬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빗면 위의 점 A, B, C를 통과한다. 저기 A, B, 좀 잡을까요? A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통과한대요. 자, 근데 물체가 BC 구간에서는 여기에서는 마찰을 받아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얼마큼 손실이 발생했느냐? 18줄만큼 손실이 발생. 자, 그러면 물체가 O하고 B 사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O하고 B 사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치 에너지 차이가 얼마큼 차이 나냐면은 32죠. 그 다음에 A에서 C 사이, A에서 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차이 나면 60배 차이가. 자, 그랬을 때 C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니,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니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만약인데요, 마찰이 없었다면요, 여기서부터 5점부터 여기 C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E라고 한번 해볼게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놨으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쭉 감소해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되면 되는데, 그런데 E가 나중에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되면 되는데 18줄 손실이 났으니까 여기다가 18줄을 더해버리면은 처음 위치 에너지하고 어떠면 돼요?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뭐 구하는 거죠? 운동 에너지죠. C에서요. 이거 구하는 거죠. 그럼 C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이 전체 위치 에너지에서 빼기 18줄만 해주면 되네요. 그럼 요것만 빨리 구해내면 되네요. 이게 관건이죠. 저걸 어떻게 하면 구할까? 그런데 5점에서 시작해서 A에서 지나서 B까지 올 때는 얘는 무슨 운동을 해요?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러면 희한하게도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왜 하필이면 처음이 정지 상태에서 그것도 등가속하는 물체에 관련된 정보를 줬냐?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 등가속인데 저렇게 정지해서 출발하는 뭔가를 준다. 그럼 대부분들 다 넓이 B 써먹으면 돼. 자, 그런데 O에서 A까지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 그러면 A에서 B까지 갈 때까지 걸린 시간도 T. 그럼 같은 시간으로 두 개 잘라보세요. 그렇지, T. 그럼 요 삼각형하고 요 사다리꼴하고 넓이가 1대 얼마? 이렇게. 그렇다는 소리는 이 길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대 3의 비율을 갖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 높이하고 여기 높이도 1대 3의 비율을 갖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줄인 걸 아니까 여기만 몇 줄인지 알면 되네요. 그럼 32줄 중에서 왜? 넓이비가 1대 3이면 거리비가 1대 거리비잖아 이게.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넓이랑 거리잖아.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이 길이. 왜 갑자기 위치 에너지는 높이. 어. 자,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전체 32줄 중에서 1대 3이니까 4분의 1만 여기에 해당하는 높이네요. 그럼 4, 8이 30이니까 8줄. 그럼 요거 60줄 하기 다 더하면은 요게 몇 줄이 되면 되는 거죠? 요게 68줄이.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 8줄, 18줄 빼면 50줄은 답이 5번이 돼요. 이렇게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왜 냈을까를 자꾸 망각하고 거기 나와 있는 주어진 문장 하나하나를 망각하면 어느 순간 문제는 안 풀려요. 왜? 조건을 놓쳤어. 그러면은요. 소리를 껴서 그렇구나. 소리가 잘 안 올라. 자, 그럼 30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그 위에 있는 29번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29번. 29번으로 갑시다. 자, 29번이요. 자, 29번에서는요. 이 문제는요. 좀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에너지 문제가 좀 까다로워지는 게 뭐냐면 30번까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다 같이 뛰어가면 좋겠는데 얘는 기억, 니은, 디귿을 구할 때 분리가 돼요. 기억하고 니은은 한 세트로 풀리는데 디귿은 다른 세트로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도 이건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갈지 아니면 힘에서 가속도로 갈지 이걸 다 구분을 해줘야 돼요. 꼭 한 가지 방법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일과 에너지가 어려워요. 29번에 보시면은요. 그림이 지금 두 개가 나오는데 참고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투루 주는 건 없어요. 자, 첫 번째 가에서는요. 실이 끊어지기 전에 물체가 빨간색으로 표시할까? 전에 거를 여기 있던 물체가 시간이 지나서 이동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PQ 여기서 저희가 PQ인데 거리가 얼마냐면 D예요. 자, 그 상태에서 현재 A의 가속도가 A라는 가속도로 간대요. 이게 A고 이게 B고. 자, 주어진 조건대로라면요. 가에서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뭐만 줬냐면요.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3분의 1 mgd다라는 걸 줬어요. 자, 이렇게 두 물체가 묶여서 가잖아요. 두 물체가 묶여서 가면은 이 물체를 한 물체처럼 바라보면은 전체 어차피 한 물체처럼 바라보면 중력 말고는 일을 하는 게 없어요. 장력은 어차피 한 물체처럼 바라보면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A와 B를 묶어서 가게 되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관점을 쓸 거냐면 P에서 Q까지 이동하면서 A와 B 전체예요. A, B 전체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의 합과 같다. 이렇게 볼 거예요.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뭐가 감소가 있냐? B의 위치 에너지 감소가 있어요. 자, 이 거리가 D인 거지. 여기가 D면은 여기도 간격이 D죠. 그런데 A는 높이는 몰라요. H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감소한 에너지는 뭐있냐? A, B 전체 통틀어서예요. 감소한 거의 총합은 증가한 에너지의 총합과 같아야 돼요.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감소한 에너지 뭐있냐면 B의 위치 에너지 감소 있어요. 이거 양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 더하기 B의 운동 에너지 증가 더하기
그 다음에 A 운동에너지, B의 운동에너지, A의 위치 에너지 증가. 감소한 에너지의 총합은 증가한 에너지 총합과 같다.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동안?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왜? 두 물체는 묶여서 가면 한 물체처럼 바라보게 되면 두 물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자, 그럼 주어진 거 아는 것부터 쓸게요. 질량이 A가 모르지만 얘는 M이에요. A는 모르니까 대문자 M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써보면 위치 에너지 얼마 감소하냐면 mgH만큼 감소해요. 자, 그런데 A의 운동 에너지하고 A의 위치 에너지를 합치면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이건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가 되니까 그거를 얼마로 하라 그러냐면 3분의 1 mgd로 하래요. 요래. 더하기 B의 운동 에너지 증가인데 여기서 도착해서 속력을 V라고 하면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기억에서 묻습니다. 가에서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니? 이거 구하래요. B의 운동 에너지. 그럼 넘기면 얼마죠? 여기다 쓸까요? 2분의 1 mv 제곱은 넘어가니까 3분의 2 mgd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억은 틀렸어요. 3분의 2 mgd가 돼야 되니까. 자, 니은 가속도인데 자, 여기서 분명히 A가 됐건 B가 됐던 가속도는 다 A라고 줬어요. 자, 여기에 어떤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처음엔 0이었다가 나중에 2분의 1 mv 제곱이 됐죠. 어떤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는 여기서 B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는 B의 알짜 힘이 한 2라고 똑같아요. B의 알짜 힘이 한 2라고 운동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얘는 뭐라고 같다고 넣으면 되냐면 이거 지울게요. B의 운동 에너지 알짜 힘이 한 1, B의 알짜 힘이 한 1, 질량 m짜리가 가속도 A로 가속됐대요. 거리 얼만큼? D만큼. 요게 알짜 힘이고 거리 D를 곱했으니까 알짜 힘이 한 1이 돼버리겠죠. 알짜 힘이 한 1은 그물체 운동에너지 증가가 같고 얘는 또 얘랑 같대요. 그럼 얘하고 얘가 한 번에 같으면 되죠. 그러면은 M 날라가고 D 날라가니까 A는 3분의 2G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에너지 보존 써서 잘해요. 보통들. 근데 문제는 요 다음에 디귿이 문제인데 이게 인간이 되게 웃긴 게 뭐에 하나 꽂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막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막 문제를 풀다 보니까 디귿도 어떻게 뭐 에너지 보존으로 어떻게 막 할까를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를 잘 보시면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나번 그림을 써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번 그림을 줬어요. 뭘 줬냐? 끊어지고 난 다음에 A가 가속도 A로 가속이 된다라고요. 가속도를 줬어요. 그러면 이거 힘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는. 자, 그러면 처음에는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 빗면으로 잡아당기는 힘 얼마인지 모르니까 소문자 F라고 놓을게요. 여긴 질량이 M이니까 mg가 있겠죠? 우리 많이 했던 거긴 한데 요거 좀 지울게요. 가번 그림 갖고는요. 힘과 가속도의 관계만 나타내면요. 이쪽으로 위로 가속되고 이제 아래로 가속되고 mg가 커야 되니까 mg 마이너스 f라는 힘으로 전체 질량 대문자 m 플러스 소문자 m짜리를 가속도 a로 가속시키고 있고요. 실이 끊어진 다음에는 질량 m짜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속되죠. 그럼 이쪽을 플러스로 놓을게요. 소문자 F만 힘을 받아서 대문자 M짜리가 가속도 A로 가속이 돼요. 요렇게 준 거예요, 지금. 그럼 대입해 보면 mg 마이너스 F 대신에 MA, 대문자 MA 집어넣죠. 는 대문자 M 더하기 소문자 M의 가속도 A다. 자, 이쯤 써놓고 보면 여러분들 문제점이 하나 발생해요. 질량을 구하려면 대문자 M은 소문자 M, 소문자 M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다 소문자 M하고 대문자 M만 남겨놓고 다 소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소거가 안 돼요. G하고 A가 남았죠. 근데 우리는 A를 구했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2G를 대입하면 G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놓고 계산하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뭐 그냥 한번 해볼까요? 양변에 3 곱해버릴까요? 3 스몰 m 마이너스 2 대문자 m은
3 곱했으니까 2 대문자 m 플러스 2 소문자 m. 그럼 넘어가면 4 대문자 m은 넘어가면 소문자 m. 대문자 m은 4분의 1 m인가요? 그래서 디귿이 맞네요.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놈의 에너지 파트는 종합 선물 세트구나. 운동량, 충격량 또 나오지. 힘 가속도 또 나오지. 시간 속도 그래프 또 나오지. 그래서 일과 에너지 파트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과 에너지 파트를 풀면서 당연히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거야. 물론 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꽂혀서 무조건 에너지 보존만 어떻게 들이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물론 문제에서 에너지 파트니까 에너지를 물어보겠죠. 하지만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다 푸는데 쓰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보죠. 자, 넘어가서 34번으로 가볼까요? 34번. 약간 대표적인 것만 좀 찍고 있어요. 지금 특이한 것만.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앞쪽 파트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가. 뒤로 갈수록 어렵지. 오늘은요, 여러분들 어려운 파트는 안 할 거예요. 어려운 파트는 안 하고요. 쉬운 거 위주로만 많이 갈 건데 그렇다고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내신이긴 한데 수능에서 보통 18, 19, 20번에서 제일 까다롭다고 얘기하는 세 문제 중에서 최고 난이도는 한 문제가 까다로운 건 맞아요. 나머지는요 그냥 여기 있는 정도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냥 고난도 정도는 돼요. 그래도 뭐 물론 쉬운 것도 좀 있었지만은 그래서 지금 한 게 다 쉬운 건 아니에요. 자, 34번 쉬워 보이죠? 근데 막상들 잘 틀려요. 34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요 따로따로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다른 경사면에 물체 A가 점 P에서 EV의 속력으로 통과. 자, 그러면요. A만 생각해 보세요. A는요, 결국은 얼마의 속력으로? EV의 속력으로 질량 M짜리가 EV의 속력으로 가다가 어딘가에서 P에서 출발해서 어딘가에서 정지. 자, 그다음에 P에서 E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Q에서 같은 순간이네요. Q에서 질량 4m짜리인 B를 가만히 놨대요. 가만히 놓아서 얘가 가속 운동을 해서 여기 V라는 속력으로 지나간대요. 그래서 A와 B가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A가 정지한 순간 B의 속력은 V다. 얘는 시작도 같고 끝도 같아요. 시작과 끝이 같으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얘가 여기까지 갈 때 걸린 시간 T나 얘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걸린 시간 T가 서로 어떻다? 같다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 때 그냥 우리 그래프가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한 번만 그려볼게요. A 거, B 거, 시간, 속도. 여러분 그래프 뒤집어서 그리기 불편하니까 정지해서 출발, 얘는 거꾸로 정지해서 거꾸로 출발한 걸로 생각할게요. 그럼 둘 다 같은 시간 동안 누구는 V가 된 거고요. 누구는 EV가 된 거예요. 그럼 요게 B 거고 요게 A 거. 거꾸로 그리면 A를 거꾸로 그리면 이런 식이 되죠. 시간 T일 때. 그래서 두 배라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응? 여기 있잖아. V, EV. 속력이. 같은 시간에. 이렇게 EV가 되니까 당연히 가속도가 몇 배? 2배가 돼야 되고 같은 시간에 되니까 넓이도 이동 거리도 몇 배? 2배가 돼야 되겠죠. 높이는 몰라요. 지금 현재 높이는 몰라요. 자, 그래서 기억 이동 거리는 A가 B의 2배이다. 맞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역시 A가 B의 2배이다. 맞아요. 이거는 시간 속도 그래프 많이 그려보신 분들은 눈에 빡빡 들어오는데 의외로 공식 위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 좀 많이 그려보세요. 누구는 혹자들은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프를 적당히 그렸을 때 얘기죠. 그래프를 하도 많이 그려보면요.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안 그리고도 머릿속에서 그려지면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공식을 조금만 덧붙이면 아주 약간의 공식 스킬을 덧붙이면 굉장히 파워풀해져요. 그런데 공식 스킬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프를 덧입힌다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소위 어른들이 말하는 대가리가 컸는데 거기에다가 어렸을 때 거 공부시키면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웃기죠? 34번 문제는 결국은 속도 가속도 문제였어요. 자, 디귿에서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자, 근데 A가 위치 에너지 높이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결국은 A는 위치 에너지 증가한 건 A의 운동 에너지 감소한 걸로 보면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 감소하죠? 2분의 1에 이거 A예요. 2분의 1의 질량의 M자리가 V 제곱인데 4V 제곱이 되겠죠. B 거는요. B는 뭐 계산하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결국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니까 2분의 1에 4m짜리가 V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결론은 둘이 어때요? 같겠네요. 이렇게 되면 질량 차이 때문에. 그래서 둘이 어떻다? 감소량은 같다가 되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하면 해요. 여러분들 충분히. 침착하게만 하면. 근데 자꾸 에너지는 에너지다에 꽂혀가지고 무조건 에너지만 들이밀지 마시고 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어요. 자, 34번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조금 까다로운 건 빼고요. 아주 복잡한 것도 빼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의외의 단순한데 쉬운데 힘들어하는 게 43번이에요. 43번으로 가보실래요? 43번. 별거 아니거든요, 이 문제 자체는. 근데 여러분들이 참 힘들어하들 하더라고요. 43번. 자,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보존력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예요. 비보존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증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보존력이 일을 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운동 에너지만 증가할 수도 있고요. 위치 에너지만 증가할 수도 있고요. 둘 다 증가할 수도 있어요. 혹은 하나는 감소하고 하나는 증가했는데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 중에서 그런데 그 합이 증가하거나 감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 좀 참 열어놓으세요. 자, 그림과 같이 전동기가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를 처음 운동 에너지 0이에요. 연직 방향 위아래 방향 말하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나는 가해에서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그럼 시간 속도 그래프 좀 잠깐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가 5초, 여기가 8초, 여기가 V.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 했냐면 0에서 5초까지, 그 다음에 5초에서 8초까지 누가 한 일? 전동기가 한 일이 같대요. 전동기는 비보존력이에요. 그냥 장력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무슨 에너지가 증가한다?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자, 여기 E1이라고 할게요. 역학적 에너지를. 뭐뭐 증가했죠?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0에서 V가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했어요. 얼마? 2분의 1 mv 제곱만큼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요 넓이만큼 증가했겠죠?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일단 H1이라고 합시다. mg H1만큼 증가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E2라고 합시다. 역학적 에너지를. 자, 근데 속도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도가 안 바뀌었으면 운동 에너지는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운동 에너지 증가 없어요. 역학적 에너지 증가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E1, E2는. 위치 에너지는 mg H2만큼 증가했겠죠. 그런데 둘이 어떻대요? 같대요. 그럼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어차피 둘이 같으면 2분의 1 mv 제곱 이건 그대로 갈 거고 mg H1인데 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H1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V 2분의 5V네요. 는 mg 이번에는 넓이가 요 넓이만 따지는 거죠. 얼마죠? 3 곱하기 V니까 3V네요. 그래갖고 m 다 날리고 그래서 구하고 싶은 건 뭐죠? 지금 속력 V니까 양변에 몇을 곱할까요? 2좀 곱할까요?
그럼 v 제곱 더하기 2 곱했으니까 5gv인가요? 는 2 곱했으니까 6gv인가요? 넘어가면 gv인가요? 맞나요? 2 곱했고 2 곱했고 2 곱했고 그러면은 G가 10이라고 줬어요. G10이라고 줬나요? 그럼 G V가 이거 10 줬네요. 그럼 V는 10인가요? 그래서 답은 10m/s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요, 맞다. 중력가속도 하니까 생각났는데 중력가속도를 10m/s 제곱으로 하세요. 이렇게 줬으면 무조건 좀 써먹으세요. 아셨죠? 근데 만약에 중력가속도를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 아무 문자나 놓으세요. 약분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은 약분이 안 되면 G로 하세요라고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할 거가 이게 총 89문제인가 그런데 이거의 한 딱 절반 정도가 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서 아주 심각한 난이도의 최상 난이도까지는 없어요. 상 난이도인데 중간에 한두 개 정도가 좀 최상의 난이도가 들어있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 43번까지 여러분들이 숙제로 좀 풀어주세요. 근데 지금부터 숙제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저 문제 그 누구보다도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성적은 생각보다 덜 나와요. 이런 경우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볼게. 어느 순간 문제의 패턴을 기억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조금 새로운 문제가 좀 바뀌어서 나오면요, 그 패턴에 적응이 안 돼요. 왜? 패턴을 기억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문제 출제자가 어떠한 조건을 줬는데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건을 줘서 그걸 구하려면 내가 무슨 짓을 하라고 이 문제를 냈을까? 라는 마음으로 빨리 가는 것보다는요, 조금 천천히 풀어도 좋아요. 이거 다 못 풀어도 좋아요. 그런데 출제자는 무엇을 위해서 이 문제를 냈으며 내가 어떠한 사전 지식을 동원해서 집어넣을 것인가. 그리고 풀고 났을 때는 이 문제에서는 내가 어떠한 걸 배우면 참 좋겠더라 라는 거. 그것만 생각해서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이 풀고 빨리 푸는 거에 집착을 한 나머지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답을 기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똑같이 안 나와요. 그리고 설사 내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비슷하게 내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다 아주 미묘하게 뭔가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럼 답이 틀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미묘함을 못 느끼고 원래 하던 대로 하면 꼬여요. 혹은 정말 똑같이 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의심은 한번 해봐 주세요. 근데 만약에 진짜 똑같이 나왔다. 그럼 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진짜 너무하네. 그죠? 가끔 보기 순서도 안 바꾸고 그대로 내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럼 안 돼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43번까지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한 10분 정도 더 남긴 했는데 지금 안 되는 거 좀 질문 좀 받고 그런 시간으로 좀 갖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